안녕하십니까. 농촌노예 멘토 김영일 교육 컨설팅 심영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024 농촌 전형 파헤치기 서강대 편입니다. 자, 서강대. 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뭐, 여기 내용은 없는데, 어차피 뭐, 서강대 지원 자격에서는 이제 6년, 12년, 뭐, 거의 그거는 다 뭐, 모든 대학이나 거의 공통인 거고, 예. 뭐 하나는 아직도, 최저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4개의 영역 중 3개의 영역 각 3등급 이내, 그리고 한국사 4등급 이내, 탐구 상위 한 과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학과 모집 아니고 이제 서열 모집이기 때문에 통합으로 뽑기 때문에 모집 단위 인원 입학 정원의 10%를 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쨌든 그 모집단 안에서 선발 단위별 총점 순으로 서열인 거죠. 뭐 연대처럼. 그래서 그 부분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원서 접수는 1월 4일 또 1월 6일. 좀 늦죠. 뭐 연대 고대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쏠림 그런 것들 서울대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참고할 필요 있고, 이제 서류 제출은 이제 1월 4일부터 이제 1월 9일 이제 농어촌 관련된 서류인 거죠. 그리고 합불의 합격 발표는 이제 2월 6일 거의 이제 비슷하죠. 똑같죠. 자, 이제 보실 게 실제적으로 과거 연도에 이제 모집 단위 인원 이제 경쟁률을 좀 보시면은 일단은 모집군은 나군입니다. 나군. 나군에 이제 어찌됐든 주요대 중에 이제 어찌됐든 서강대, 한대, 이제 올해 이제 최상위 학교인 이제 서울대가, 그리고 이제 이대도 있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중대도 있고. 그래서 다시 보면은 이제, 수능 방법, 전형 방법에서는 수능 100%입니다. 수능 100%. 그리고 이제 모집 인원을 보면은 일단은, 작년에 과거에 51명 똑같은데, 이제 인문 자연 나누면 인문이 이제 32명, 자연이 19명. 그리고 이제 통합 선발이다. 학과 모집이 아니다는 부분을. 그래서 뭐 과거 연도를 계속 쭉 뭐 모집을 했죠. 서강대가 뭐 과거 21, 22, 23 이제 올해까지. 그래서 인원 변동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보시면은 일단은 경쟁률.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이제 짚으면 작년 말고 이제 재작년에는 어찌됐든 이제 2.53에서 인문이 작년에 4.5로 상당히 올라갔죠. 뭐 82.5에 이제 32명을 모집하는데 지원은 사실은 재작년에 81명, 그 다음에 2.53, 작년에 4.59, 거의 더블 수가 거의 비슷하게 경쟁률이. 그리고 이제 자연계 또한도 보면은 재작년에 4.47, 이제 작년에 4.89.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입결 부분에서의 영향이 좀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결 부분을 보면은 일단 인문이 작년에 91.7, 오히려 이제 인문은 상당히, 왜냐면은 경쟁률이 상당히 올라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재작년보다 그냥 작년에 제가 재작년에 상담 학생으로 기준했을 때 작년에 충분히 될 거라고 지원을 했었는데 뭐 경영 기준인데 작년에 아슬아슬하게 추합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작년에 서강대가 상당히 나군에 있어서 서강대가 한대보다 나군에 서강대를 좀 더 쏠림이, 특히 이제 가군에 작년에 고대로 좀 연대보다 고대로 쏠림이 했듯이 나군에서 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특히 인문이 경쟁이 올라가다 보니까 입결부는 약간 좀 변동이 있습니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자연계는 확실하게 오히려 이제 자연계는 선호도나 그런 거를 봐고 또 상당수 학생들이 자연계 학생들이 우수 학생들이 자연계 취업 등등 강화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계 또한 재작년에서 실제로 평균 자체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92.3% 정도. 그래서 뭐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올해 어쨌든 서울대 기타 이제 의학 계열이 인원이 많이 늘다 보니까 뭐 입결부는 특히 이제 자연계 같은 경우는 점수가 뭐 이 이상으로는 올라가지는 않을 거고 분명 그럴 겁니다. 떨어지면 떨어지지.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보실 거 있고. 자, 다음으로 이제 좀 보면은 이제 자연계 이제 모집 인원에서 이제 경쟁률. 그래서 이제 다시 보면 이거는 똑같습니다. 뭐 학과 모집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통합 30명을 선발한다. 이제 인문. 그래서 이제 뭐 경영, 경제, 글로벌 항구, 사회 정치. 그래서 보실 게 여기 이제 개파르 때 국제 학과가 새로 전공이 생겼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항구 학과가 생겼다는 부분.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학과분이 똑같고, 그래서 경쟁률을 전체적으로 다시 보면은 이제 20학년대
통합 선발 기준에 했을 때는 2.47, 2.5 계속적으로 2.53 올라다가 작년에 상당히 인문이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입결 부분에서 상당히 재작년보다 올라갔다 부분.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올해 뭐 그 부분은 뛰어넘지는 않지 않느냐라는 부분 여러 가지 이제 인원이 들어왔기 서울대 같은 경우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 다시 이제 자연계를 보면은 그런 학과를 다시 보면은 기계공학과, 그다음에 물리, 생명, 수학, 인공지능,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화생화학과 예. 총합 20학년도에는 3.16. 그다음에 21학년 좀 떨어졌다가 22학년대 이제 자연계 선호도가 이제 확실히 올라갔다 4.7. 그래서 작년에 약간의 그래서 크게 점수상으로는 재작년 비해서는 올라간 거. 자연계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자연계는 많이 점수가 서강대가 올라갔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자연계 모집단이 인원을 좀 봤고요. 이제 다음은 이제 실제적으로 작년에 모집단이 다해서 어느 학과에 몇 명이 좀 지원했는가를 좀 실제로 보면은 역시 선호도가 이제 인문은 여기서 됐든 총 32명을 통합 선발하는데 선호도가 보면은 경영이 61명, 예. 그리고 사과대가 18명, 그다음에 이제 경제, 그러니까 거의 경영, 경제, 사과가 주름을 잡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문에서 이제 학부가 10명.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통합 선발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학과 모집이 아니고 통합성 내에 결국 이제 상위권과 위주로 이제 지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상위권, 학과에 이제 지원 인원이 많은 거죠. 인문이 그렇고, 자연 보면은, 19명의 모집에 이제 93명이. 그래서 학과별로 이제 인원, 지원 인원을 보면은 역시 이제 상위권과의 이제 선호도과가 이제 보면은, 전자공학과가 이제 29명으로,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공학과가 21명, 그 다음에 이제 화생이 15명. 실제적으로 입결을 봐도, 진짜, 그냥 이제 전전이 높고, 그 다음에 컴퓨터, 화생 수는 사실 점수대가. 그리고 이제 이쪽 밑에 과가 이제, 낮죠. 네. 실제로 밑에 과에 합격, 이게 통합 선발이기 때문에 총점 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밑에 과 넣는다 해서 꼭 붙는 게 아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점수대가 일정 부분 된다면 굳이 뭐 하위권과 넣는 거에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통합 선발이기 때문에 총점 순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보셨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다시 보면은 이제 전형별 반영비로 보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통합 선발로서 서강대는 애초부터 문이과 이제 구분이 없는데 똑같죠. 다시 이제 인문 쪽으로 다시 그 전형 방법을 보면은 일단은 한영조표는 포백, 그리고 이제 국어 36.7%, 수학 43.3%, 그리고 이제 탐구.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수학이 어쨌든 높죠. 43.3%라는 부분. 예. 그리고 이제 최저기준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적용된다. 그래서 세 개 영역 각 3등급이네. 예. 그리고 보시면 같이 영어 등급별 점수를 보면은 이제 1등급이 100, 2등급이 99, 3등급이 98. 그러니까 뭐 극한 차이는 그죠? 1점, 2점, 뭐 3점 이렇게 순위인데 극한 차이는 크진 않습니다. 근데 한국사는 일단 4등급까지는 10점 만점에 10점을 준다는 부분. 그래서 영어는 어찌됐든 가점 형식으로, 그래서 이제 국어, 수학, 탐구라는 부분 이제 이렇게 반영 비율이 그렇고요. 뭐 실제적으로 이제 문과 학생이 실제 작년에 이제 상담 사례 실제 이제 입결 그 점수를 그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이제 이 학생은 이제 국어가 엄매가 이제 124점, 그리고 이제 수학이 화통이 123, 그다음 영어가 1, 한국사 1, 그리고 사탐인 정법이 66에 93, 그리고 이제 사문이 66에 97. 그러면 이 학생 보면은 딱 그거죠. 수학이 사실 반영률이 높은데 좀 점수가 낮았고, 사실 사탐이 점수가 그러니까 반영비율이 가장 낮은 사탐이 오히려, 그리고 이제 국어는 어느 정도 점수가 이제 좀 잘한다. 그래서 표점합이 이제 379점, 그리고 이제 백분위가 이제 272. 근데 이 학생이 보면은 백분위 기준으로는 91이면 나름 나쁘지 않은데 지금 이제 영역별 반영비율로 보면은 좀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자, 환산 점수에서 좀 그렇게 잘 나오지 않죠. 실제로 수학의 영역 반영비율이. 근데 결론적으로 어찌됐든
충분히 이제 저 점수에 이제 작년에 이제 재작년인 거죠. 자, 입결을 갔을 때 충분히 이제 서강대를 충분히 넣을 수 있게 지원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사실은 이제 입문을 잡았습니다. 서강대. 예. 그리고 이제 과감하게 이제 고대를 넣고 이제 중앙대 경영을 이렇게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그 모의 지원 좀 현황을 이제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충분히 보면은 이제 499제에서 랭킹 이제 5위에 그러면은 충분히 받겠다 했겠다. 왜냐면 작년에 배치 점수 기준으로 했을 때 입결 기준에서 저 점수에서 안정적이고 실제로 이제 모의 지원을 봐도 딱 하는데 어차피 497점 되는 어차피 심지어 여기를 지원을 해도 어차피 얘네들은 어차피 연대나 고대나 당연히 이동을 하고 설사 넣는다 해도 안 넣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이거 하나 참고하실 게 거의 아까 이제 그 앞에 쪽 그 학교의 사례를 듣지 교차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딱 봐도 역시 상경계열 쪽 그쪽은 교차 지원을 하고 실제로 지원을 하는데 역시 아무리 아무거나 교차 지원에 입문은 자연계 학생이 그 교차 지원을 하는 비율 확실히 여기 딱 보면도 교차 지원이 자연계 교차 지원은 없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모든 자연계 학생이 다 교차 지원을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학과별로 모의 지원이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 종합해서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지원했을 때 이제 일단 이 학생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사실은 상황을 안정을 놓고 사실 고대를 공략을 한 학생입니다. 그런 점 말하면은 이 점수대에서 작년에 그냥 무난하게 어쨌든 들어갔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재작년에 어찌됐든 이 점수가 충분히 안정이었는데 작년에는 사실은 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사실 안정은 아니었다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자연계 이제 학생을 말씀드리면 사례를 보면은 학생이 이제 국어 언매 121, 이제 87, 수학 130에 이제 97에 이제 1등급, 영어 1등급, 그리고 이제 물리 61에 이제 82, 자 화학 60에 이제 87. 이 학생 보면은 이제 딱 어떻게 보면은 영역 반영 비율에서 이제 수학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상당히 환산점에서 유리한 부분이죠. 국어는 조금 아쉬운 거고. 과탐은 사실은 반영 비율이 낮다 보니까 3등급이니까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외형상의 환산점에서 그렇게 불리한 부분 아닐 거로 이제 예상이 됐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표점 합이 이 학생이 378 그리고 100분위가 자 269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지원 전략을 이렇게 짰습니다. 고대 융합 에너지공학과 그리고 이제 서강대 전자공학과 그리고 이제 중앙대. 다시 말씀드리면은 좀 이제 고민했죠. 이 학생이 서강대를 갈 거냐 한양대를 갈 거냐. 이제 약간 이제 한양대를 좀 선호를 했었죠. 공대다 보니까. 그런데 좀 한대가 되면은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좀 서강대 환산 점수에서 등등들을 감할 때 오히려 서강대를 넣어주는 게 실제로 외형상도 그렇고 환산 점수일 때 유불리에서 최종적으로 서강대에서 전자공학과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사실은 또 다시 이제 그 모의 지원 현황을 보면은 전체 어쨌든 얘네 통합이기 때문에 랭킹 어쨌든 22였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냐 이 학생이 어찌됐든 20이었는데 그러면은 서강대 어쨌든 22이면은 요 뽑는 인원에서 이치가 넘어가는데 그러면 근데 여기 말씀드렸듯이 다 지원을 하는 건 아니고 더구나 또 만약 지원한다고 해도 어차피 서강대 쓰면은 당연히 연고대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충분히 외형상 점수도 안정적이고 설사 이게 좀 점수가 올라간다 해도 좀 추하까지 고려하면은 그런 걸 종합했을 때 이제 근데 사실은 마찬가지로 이 학생도 여기를 서강대를 안정적으로 잡고 사실은 고대를 노린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고대를 제가 잘 소식껏 지원을 해서 이 점수가 사실은 서강대뿐만 아니라 고대를 들어간 학생입니다. 지금까지 서강대 2024 정시 농어촌 전형 파헤치기 서강대 편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